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2020년 6월 24일 수요일 퇴근길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군사계획을 보류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방산주와 남북경협주 기존에 말씀드렸던 대로 엇갈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확인해 보고요. 자, 소부장 육성 계획 시즌 2 더불어민주당에서 시작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관련된 부분은 일본 정부가 추가 수출 규제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함께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지수 전일 쉬어가는 흐름이었습니다. 0.5% 오르지 않았나요? 네, 올랐습니다. 근데 이거 쉬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요 위쪽에 요 음봉의 상단 부분 못 넘어가면 쉬는 구간, 그리고 요 음봉의 하단 부분 이탈을 안 하면 쉬는 구간, 요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죠, 지금. 그렇다면은 다우지수는 아직까지는 쉬어가는 구간이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래도 21선을 위쪽에 유지해주고 있는 것만 해도 다행이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강하게 쉬고 있는 거예요. 약하게 쉬느냐, 강하게 쉬느냐,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크게 우려감을 가지실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전일 피터 나바로 이슈가 좀 있었죠. 그래서 폭스뉴스에서 이제 끝났다 요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본인이 해명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이 해명에 대해서 좀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인지 예정돼 있었는지 미국 국가경제위원회의 커들로 위원장 같이 많이 나오는 이름이죠. 자, 중국과 무역 합의는 긍정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중국이 원자재 수입 확대하는 한편 장기간으로 양국의 현안인 지적재산권 중요한 문제예요. 지재권 문제도 어느 정도 좀 해결에 근접해 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얘기하면서 나바로 무역제조 정책국장이 피력한 이 합의 끝났다, 무역 합의는 끝났다라는 발언에 대해서는 실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무역 합의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힘을 좀 실어주는 것이죠. 재선을 앞두고 무역 합의가 이제 종료됐다 이러면은 문제가 커집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재선은 거의 날아간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조하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티브 무너신 재무장관 같은 경우도 코로나19 감염 확산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 이게 둔화되고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 되겠죠. 그래서 연내 경기 침체 국면에서 벗어날 수 있다. 연내 아직도 6개월 남았습니다. 그러니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뜻으로 돌려서 생각하시면 돼요. 둔화되고 있다 좋은 말이지만 아직까지는 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또 어느 정도 이제 호흡을 맞춰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추가 부양책 같은 경우 논의 중이면서 이제 7월에 이제 다음 달이죠. 법안 통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일 경제 지표가 좀 양호했었죠.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5월 신규 주택 판매 건수 이쪽이 기존에 62.3에서 이제 64로 예상이 됐었는데 예상치를 뛰어넘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67.6으로 해서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좋았다. 신규주택 좋았다고 말씀드렸고 신규주택 판매 건수는 한 3순위 정도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1순위는 당연히 고용지표 쪽이고 2순위는 소매 판매 쪽이고 3순위가 신규주택 판매 건수인데 사실 주택 판매 건수는 이 고용이 먼저 살아나고 그 다음에 소매를 보고 보는 3순위라서 좋은 긍정적인 소식은 맞지만 시장을 흔들어서 위쪽으로 쭉 끌고 갈 만한 이슈는 아니에요. 그거는 고용이 꾸준히 회복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도 고용도 기존에 확인됐고 소매 판매도 조금 개선되는 부분이 확인됐으니 약간의 힘을 실어주는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6월 마켓 종합 PMI 같은 경우도 이제 지난달에 이제 37에서 이번 달에 46.8로 크게 개선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 양호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지만 리치몬드 연운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도 전월에 마이너스 27에서 이번 달의 예상은 마이너스 41이었는데 이게 0, 0로 발표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도 많이 개선됐고 제조업 지수도 개선됐구나. 유로존 같은 경우도 6월 마켓 지수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전월 31.9에서
개선이 돼서 42.4 정도 예상했는데 요것도 47.5로 굉장히 크게 개선이 됐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표가 개선이 되고 있는 거는 뭐 긍정적인 소식인데, 지표 개선되는 게 이제 코로나가 좀 어느 정도 좀 종식이 되고 경제가 되면서 좀 더 확정적으로 이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코로나 위협을 벗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지표가 좋게 나왔다라고 발표가 돼도, 여러 개가 한 번에 좋게 나와도 시장이 그렇게 강하게 치고 가진 못하는 겁니다. 참고 정도 하시고요. 이제 패턴이 좀 보이셔야 돼요. 네. 어떤 패턴이냐, 이 주가에 대한 패턴이 좀, 흐름이 좀 보이셔야 되는데,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코로나19로 해서 코로나19로 하락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경기부양책으로 올라가죠. 부양책 나오면은 상승한다. 그리고 나서 경기에 대한 현실적인 우려감이 나오면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옵니다. 살짝 내려가든지. 그리고 이제 경제 재개에 대한 확신 혹은 기대감이 나옵니다. 그러면 경제 재개가 되면은 회복이 되겠구나 하고 상승이 또 나오죠.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돼요? 코로나 2차 확산에 대한 우려감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또 이거 반등 나오는 거는 또 이제 도돌이표가 되는 거예요. 경기 부양책하고 이제 백신이나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나서 현실적인 우려감, 경제 재개 기대감, 또다시 확산 우려감. 계속 반복되고 있죠, 지금 이 사이클이. 여러분들이 이걸 좀 알고 가시면은 시장에 대해서 다음에 어떤 부분이 이제 부각이 될 것인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사이클 몇 번, 한 두 번 정도, 두세 번 정도 돌았죠. 크게는 한 두 번 정도 돌았다고 볼 수 있고, 짧게는 한 세네 번 정도 돌았다고 볼 수 있어요. 기준의 차이에 따라서. 그래서 요렇게 지금 사이클이 돌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순서대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우려감을 갖는 것도 문제고, 너무 또 긍정적으로만 생각하는 것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중간에서 팩트 확인하면서 지금 이 흐름대로 몸을 맞춰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매매에서 거꾸로 이제 꼬이는 상황은 나오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구간에서 매매만 꼬이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대표적으로 시장 올라오는데 인버스 가지고 들고 있다가 박살나거나 그런 상황만 아니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도 간단하게만 보고 가면 만스닥 시대 열린다라고 말씀드렸고, 많은 포인트 위에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9,800포인트 먼저 올라가서 이렇게 두들기고 있으면 다우지수가 27,000포인트 돌파하는 거 중요합니다라고 했는데, 나스닥은 그러면 1200포인트 넘어서 이제 위쪽으로 가는 부분에 넘어서 한 차례 뭐 양봉이 나오면은 위쪽으로 더 달리겠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고 9,800포인트만 유지해주면 된다라는 기존 입장 그대로입니다. 그러면서 환율 동향 뭐 간단하게 보면은 드디어 이제 1200포인트 아래로 다시 한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190원 같은 경우는 이탈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냐. 이거는 코로나에 대한 이제 종식에 대한 기대감 혹은 완화가 되면서 이제 확산에 대해서 이제 우려감이 좀 완화되거나, 요런 코로나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우리가 너무 크게 생각하지 않아도 될 정도, 이제 해결되지 않겠느냐라는 정도에 대한 기대감이 나와야지 여기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안에라도 이탈하면 좋은데, 이유가 환투기 세력들 1190원 이탈하면 여기는 안전 구간이 되기 때문에 이 위에서 매매가 가능하지, 이 아래서는 그들이 매매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상승 포지션을 베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1220원 넘어가면은 이제 환율이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뭐 강하게 뭐 베팅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요 아래쪽에서는 이제 박스권 매매 1190원에서 1220원 박스권 매매, 1190원 이탈하면은 다시금 포지션을 안정적으로 돌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렸으니 이 부분만 수치적으로 딱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증시,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증시라 최근에는 글로벌 증시보다는 우리 증시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글로벌 증시 기존에는 글로벌 시황이 더 중요했지만 지금은 조금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오늘 이슈는 뭐 바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남 군사 행동 보류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일본의 정부에서 발표한 추가 수출 규제에 대해서 이제 뭐 대비하는 이제 소부장 산업 육성 전략 시즌 2 뭐 시작한다라고 얘기했으니 이 부분 정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시장은 좀 긍정적으로 마감을 했고요. 일단 2130포인트 위쪽에서 한 차례 양봉 세워준 건 좋은데 2175를 못 넘어갔어요. 여기를 넘어가야지 그 다음에 이제 최종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2220에서 30을 도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약간 요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175포인트를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미국 시장에 요 나왔던 음봉 있죠. 음봉 상단을 넘어가는 것과 뭐 비슷하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 미국 시장이 27,000포인트를 돌파하는 건 우리나라 시장으로는 2230포인트를 넘어가는 것과 같다. 미국 시장 27,000 넘어가면은 또 다른 시세가 나오고, 우리나라 시장은 2230을 넘어가야 또 다른 시세가 나온다. 깔끔하게 요 정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수급이 좀 쉬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수급이 기존의 선물 쪽으로 상승 포지션 구축해 놓고 이제 옵션 포지션은 이제 쉬어가는 흐름이고, 코스피 쪽은 뭐 매매 안 하고 있다. 코스피 코스닥 주식은 매매 안 하고 쉬어간다 혹은 조절한다 정도로 말씀드렸는데, 오늘 오랜만에 환율이 이제 1200원 아래로 내려오면서 외국인들이 35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어마어마한 물량은 아닌데 그래도 최근에 좀 계속 연일 조정하던 거에 비해서는 약간은 좀 양호한 모습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고, 연기금도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지요. 그러면은 오늘 수급은 뭐 좋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도 좋았고, 더 좋은 건 수급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주식 굉장히 좋았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이 최근에 조금 조절하고 있습니다. 매수 우위 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조절하고 있다 했는데 이 부분도 개선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하루짜리보다는 좀 연속적인 수급이 나오는지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보면서 매수 매도가 뭐 반복되더라도 전체적으로 금액이 플러스가 되고 있는지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지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주식 쪽 수급이 오랜만에 현물 수급이 좋았고, 파생 수급 쪽은 선물은 관망한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뭐 매수 매도 의미 두지 않으셔도 되는데, 외국인들이 기존에 선물을 워낙 상승 포지션을 많이 세워놨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 그냥 이렇게 쉬어가기만 해도 괜찮습니다. 왜? 현물 수급이 좋았고, 또 그동안 쉬어갔던 상단을 막아놨던 옵션 수급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콜옵션 매수는 지수가 빠르게 상승해야, 시간 가치가 있어서 천천히 느리게 상승하면은 옵션은 오히려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천천히 상승해도 안 돼요. 가만히 있어도 안 되고 빠르게 올라가야지 수익을 본다. 근데 이 상품을 오늘 133억 정도, 그래서 130억 이상의 좀 대량 매수를 했어요. 좀 규모 있는 매수를 했기 때문에 긍정적이고, 풋옵션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계속 매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풋옵션 매도는 주가가 빠르게 하락하면은 이제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유지되거나 아니면 아주 천천히 밀리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면 당연히 뭐 좋은 거고. 그래서 풋옵션 매도 같은 경우도 상승 포지션이고, 적어도 하락을 방어하는 포지션이다라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하죠. 그러면 콜옵션으로 상승 포지션, 풋옵션은 하락을 제한하는 포지션, 내려가도 다시 올라오는 포지션. 그러면은 오늘 포지션은 옵션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을 찾을 수가 있고요. 특히 콜옵션에서 100억대 이상, 130억 이상의 좀 규모 있는 매수가 들어온 것은 단기적으로는 이제 위아래를 좀 막아놓고 있는 모습이라서 3개월 동향은 좋은데 이 부분이 좀 아쉽다라고 최근에 표현을 했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수급적인 개선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1.4% 상승한 것보다 수급이 개선된 게 더 기분 좋은 사실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저수급이 조금 더 유지되거나 아니면 현재 상태만이라도 유지가 돼야지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겠죠. 그러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수급이 유지된다라고 하면 시장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 안 해도 된다. 만약에 수급이 바뀌었을 경우에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 나오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750 넘어가면은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양봉은 하나 세워줘야 된다라고 했는데, 코스닥이 오늘은 코스피 대형주 쪽으로 좀 자금이 쏠리면서 코스닥이 좀 약했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 뭐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은 뭐 여전히 강하다. 750 위쪽에서 놀고 있으면 괜찮다. 이게 미국 시장으로 보면은 한 9,800포인트 위에 있으면 괜찮다라고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750에서 744 이 구간만 유지해줘도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종목으로 뭐 간단하게 넘어가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21선 요 구간에서 어제 뭐 저항받고 밀렸다. 그래도 지지선 부근만 이탈 안 하고 있으면 뭐 상관없다라고 했는데, 오늘 강력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장중에 무슨 거의 5% 가까이 올라왔어요. 삼성전자는
5%만 올라가도 중소형주 기준으로는 거의 상한가 수준에 들어갔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상한가 혹은 준상한가 들어갔다 표현할 정도로 무거운 종목이죠. 근데 오늘 이런 뭐 강력한 모습이 장중에 나왔었습니다. 그래도 21선 겨우 딱 걸쳐놓는 모습인데, 여기서 한 차례 더 상승이 나와야 56,500을 두드릴 수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뭐 최근에 이제 뭐 동학 개미 운동이라고 해서 밑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한 차례 올라가는 듯 했지만 역시 저항에서 한 차례 뭐 맞물렸었죠. 그래서 저항을 받았는데 그 후에 하락 후 이제 좀 지루한 구간을 좀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도 모두가 이제 좀 웃는 날을 보기 위해서는 좀 반등이 좀 나오는 게 좋겠죠. 그래도 이렇게 지루하기 때문에 제가 삼성전자보다는 뭐 하이닉스가 좀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꾸준히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오늘 21선 부근에 딱 붙여놨었는데, 요 21선을 넘어가야지 하이닉스도 좀 신뢰감을 가질 수 있고, 그래야지 10만원 구간 돌파를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저는 뭐 지금도 생각은 변화 없어요.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난 것 같고, 이 두 종목은 이 두 종목보다는 이제 소부장 쪽이 상승률에서는 훨씬 더 유리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소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아까 말씀드린 산업 육성 전략 시즌 2를 시작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동진 세미캠이라던가, 기존에도 많이 말씀드렸죠. 솔브레인과 함께 강조했던 동진 세미캠이라던가, 솔브레인은 최근에 상승하다가 오늘 조금 주춤하고 있어요. 이제 이번 주 안에는 정리를 해야 여러분들이 이제 기업 분할을 안 받는다, 거래 정지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고, 사실 거래 정지가 되더라도 이거는 좀 들고 가도 충분히 좋은 탄탄한 기업이다라고 꾸준히 언급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매도를 해서 현금을 이제 순환하든지 아니면 보유해서 기업 분할을 받든지, 이건 여러분들 선택일 것 같습니다. 둘 다 뭐 나쁜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는 성향의 차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ENF 테크놀로지 좋을 것이다 라고 뭐 꾸준히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뭐 36,000원까지는 어렵지 않게 올라왔고, 여기서 저항을 받으면 33,000원 유지해 줘야 되고, 3만원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매수도 고려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뭐 참고하시면 되고, 36,000원 돌파하면은 그 다음에 또 뭐 39,000원, 42,000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보다 조금 더 작은 종목을 램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말씀드렸었는데, 요 뭐 7,200원에 7,300원 요 구간을 잘 넘어와서 조정까지 받았습니다. 요거는 이제는 8,200원에서 8,300원 정도까지는 노려볼 수 있다. 7,200원은 이탈하면 안 된다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뭐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도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에 한 차례 상승하고 이제 추세가 위쪽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41,000원 뭐 유지해주면 괜찮은데, 여기 뭐 21선도 있고 41,000원도 있고 해서 아래 지지선이 아주 멋지게 잡혀 있습니다. 46,000원 돌파하면 51,000원까지는 뭐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이런 소재 관련주들 오늘 좀 속도감 있게 뭐 좋은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큰 이슈로 뭐 빅텍 같은 경우 이런 종목을 봐야죠. 그래서 자, 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제 뭐 군사계획 보류하겠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면서 금강산, 개성공단, 뭐 그리고 비무장지대 초소, 그리고 접경지역 뭐 군사훈련, 뭐 대단 살포 지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남 전단 살포죠. 이런 부분 해가지고 다 좀 뭐 보류한다라고 하니 이제 원하는 걸 좀 얻었나 모르겠어요, 북한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 방산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잘못해서 추격 매수하면은 고점에서 뭐 급락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은 뭐 회복되면 다행인데, 회복이 안 되면은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기존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리스크 관리하는 게 낫고, 차라리 저는 전쟁에 대한 위험, 뭐 아예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굉장히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전쟁을 일으킬 것이면은 기습을 하지 않겠느냐. 우리의 교훈으로 내일이죠, 이제 6.25 예를 들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때 우리가 뭐 휴일이고 평화로운 상황에서 기습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크게 당한 것이지, 저렇게 떠들썩하게 불바다 만들겠다고 얘기하고 나서 내려왔으면 우리가 대비를 다 했겠죠. 그래서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보다는, 아무도 뭐 승자가 없는 전쟁보다는 아무래도 본인들이 어필하고 싶은 거, 좀 주목받고 싶어서 저렇게 한 것이 아니겠느냐. 본인들이 지금 나 힘들다, 좀 지원 좀 해달라. 거기에 김여정이나 뭐 이런 이제 북한의 이제 뭐 차기 정권 그 기득권 세력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후계 설정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아직 아들이 너무 어려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굳건하게 좀 외부에 밝히려고 좀 쇼맨십이라고 할 수 있겠죠. 트럼프가 자주 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이제 북한도 이용한 것이 아니겠느냐. 과거에도 그래 왔기 때문에 가능성을 높게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정말 전쟁이 날 가능성은 굉장히 낮고 희박하고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가기 위한 그 정도 행위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예상하는 것은. 그래서 이런 종목들보다는 차라리 경협주가 생각보다 안 내려갔다라고 했죠. 분명히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급등락이 심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분명히 기존에 저런 게 정말로 악재로 작용할 거라면 하한가 두 방 정도는 다 나왔어야 됐어요. 대북주는. 근데 하락은 나왔지만 그렇게까지 뭐 치명적일 정도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한가 한 번도 안 되는 수준 정도가 내려왔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쭉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생각보다 안 내려온 겁니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기분이 안 좋을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지지할 자리 다 지지해줬고 한 차례 이탈은 했지만 지지할 자리 다 지지를 해줬고, 기존에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그냥 조정받는 구간 정도로 만들고 결국은 다시 한번 올라왔죠. 그래서 아난티 같은 경우도 10,000원 유지해주면은 괜찮고 12,000원 구간이 저항이 되겠죠. 여기 돌파하면 또 다른 시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000원 돌파하는지 그래 10,000원을 이탈하는지를 유심히 보시면 되고, 이 남북경협주 중에 뭐 대장이라 할 수 있는 대하TI 같은 경우 오늘 상한가에 들어가 버렸죠. 그래서 6,000원 구간, 요 중요한 구간이었는데 여기를 이탈해가지고 약간 우려감을 가질 수 있었으나 하한가 수준은 아니고 조금 밀려도 이 정도까지면은 5,000원, 원래 사실은 이거는 5,000원 아래서는 2차 매수를 했어야 하는데 도박적인 수를 이렇게 크게 키우는 것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혹시나 제가 예상한 것과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기가 2차 매수 구간입니다라고 이제 이 기술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이슈적인 부분으로 말씀을 드려도 실제로 행동에 옮기기는 사실 쉽지는 않은 구간이에요. 그래서 그냥 적어도 이 구간에서 손절만 안 하면은 그냥 보유하면 이 정도는 뭐 회복되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뭐 말씀을 드렸었는데, 6,000원 위쪽으로 오늘 바로 올라오면서 바로 이게 제일 좋았습니다. 상한가도 상한가인데 6,000원을 회복한 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만약에 내일 위쪽으로 간다라고 하면 7,000원 부근에서 정리를 하셔도 되고, 7,000원을 돌파 기대감 갖고 있다라고 하면 6,000원 유지 시에 좀 더 보유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보시면 돼요. 시장은 상식적으로 보면 된다. 그래서 북한 관련 이슈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전쟁을 일으킬 거면은 얘네가 기습적으로 무언가를 하지, 그냥 가만히 조용히 있다 그냥 일본 상공으로 전에 ICBM 날린 것처럼 그렇게 기습적으로 무언가 행위를 하지, 뭐 이렇게 뭐 불바다를 만들겠다, 뭐 적대 관계다 이런 식으로 아예 돌려 세워 놓고, 그리고 연락 안 하겠다라고 해놓고 나서 괜히 뭐 초소 같은 거 폭파하고 다 쇼맨십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이 부분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로 우려감을 가질 만한 그런, 아주 우려감이 없는 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최악의 경우는 항상 깔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확률적으로 어느 쪽에 좀 무게를 둬야 되는지를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다음번에 똑같은 상황이 분명히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판단하기 좋으시겠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코로나 같은 이런 질병 리스크, 질병 관련 리스크, 그리고 우리나라는 북한 같은 이제 대북 관련 뭐 리스크, 이런 혹은 단기적인 돌발악재 같은 경우는 언제나 하락이 나온 후에 바로 뭐 금방 머지않아 회복이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이거는 다 지나가는 이슈들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코로나 나왔을 때 계속 강조드렸었죠. 근데 이번에도 다시 한번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 쪽도 이제 뭐 크게 리스크를 생각하실 이유는 없는 것 같고, 대신 저쪽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일본의 소재 규제 같은 경우는 조금 맥락이 좀 달라요. 저건 해결이 되지 않아요. 일본도 양보할 수 없고 우리도 양보할 수 없는 입장이죠. 그러니 국산화 관련주들 이쪽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답을 찾으실 수 있다라고 작년부터 누누이 말씀드렸고, 관련주들 쭉 읽어서 소개해 드렸죠.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면 되고요. 뭐 예를 들면 뭐 일지테크라던가 이런 종목들 아직 남아 있는 종목들 많이 있죠. 그리고 이제 뭐 여러분들이 모나미 같은 종목들, 요런 이제 불매운동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뭐 관심을 가져볼 수는 있는데, 얘네가 최근에 이미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만약에 5,500원을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여기를 강하게 돌파한다라고 하면 한 차례 시세는 줄 수 있어요. 요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매칭 포인트가
방산주하고 경협주, 그리고 이제 소재부품 소부장 쪽하고 이제 이런 불매운동 관련주 쪽으로 해서 매칭을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만한 이런 주요 포인트는 딱 짚어놓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다른 것보다 포인트는 요 수급 동향이 좋았다라는 것이니 여러분들도 수급 다시 한 번만 확인하시고, 그리고 나서 시장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긍정적으로 흘러가는지, 아니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만 하고 있는 언젠가 하락이 나오지 않을까, 어? 언젠가 하락이 나오지 않을까 계속 심증으로만 갖고 있는 이 부분이 방향이 맞을지는 여러분들이 그냥 냉정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목소리가 최근에 잠이 좀 부족하다 보니 이제 좀 좋지 않아서 건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분들이 많은데, 저는 건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운동도 하고 잘 이제 먹는 것도 잘 챙겨 먹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잠만 조금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좀 불편하셨다면은 이 부분 제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걱정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저는 건강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 건강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주식으로는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그리고 가족분들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은 영상에 좋아요와 댓글 하나씩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성공적으로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